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이제 국사 틀린 거 보고 이제 국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잡는 것이 문제지. 그 내용은 또 줄 거예요. 이거 보고 쭈루룩 읽어라. 흐름 읽어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사, 한국사 이 자료만 한 100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연표로 나온 거, 흐름으로 나온 거, 정리로 나온 거, 교과서용으로 나온 거, 테마용으로 나온 거, 칸체용으로 나온 거, 이렇게 종류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심심할 때 올 때마다 프린트 하나 주면 그거 읽고 버려요. 읽고 버리고.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면 그냥 나중에 다 맞을 거예요. 됐죠? 그렇게 밑줄 쳐서 심심할 때 밑줄 쳐서 읽고 버리자. 간단하죠? 한국사. 중종인데 한국사 공부법도 어떤 학생이 올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중종. 이 시대가 언제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선 왕조는 당연히 외워야 되고 고려 왕조도 태해정광, 등성목, 현덕종, 돈선원, 수계인이, 경신이 하고서 외웠었는데 그러면 시대를 알게 좋아요. 어쨌든 향촌은 시골이고 향촌 문화 수준은 높았다. 중종시. 이건 중종은 조선시대 같고 그쵸? 정치, 여론이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 시중에 퍼져 있는 논리 그게 향촌에서 왔다는 것은 향촌의 유림들, 유학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고 유학자들이 공부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서원, 백운동 서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백운동 서원부터 이게 최충의 문헌공도부터 시작해갖고 최충의 12공도 12개의 학원 재벌이네요. 학원입니다. 그 시대에는 서당, 동네 서당에서 배워서 공부를 천자문 이렇게 띄고 그러면 서원에 모여요. 서원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서당에서 모여서 시험 보는 건 보통 생원 정도 되고 서원에서 모여서 가면 진사 정도 돼요. 1차 시험 합격하면 생원, 그 다음에 진사. 그 다음에는 성균관이나 이런 대학에 모여요. 성균관 스캔들, 성균관. 조선시대 대학입니다. 여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3차 시험을 봐서 이 중에서 제일 1등, 33명을 뽑으면 1등은 장원, 2등은 탐화, 나머지들은 이렇게 급수에 따라서 관직을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이렇게 3차 시험입니다. 이해됐나요?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과거를 봤는데 갑자기 왕이 알성시에서 왕이 진짜 오늘 시험 보고 싶어, 인재 좀 뽑고 싶어 그러면 알성시를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부를 했죠. 그럼 성균관은 대학입니다. 똑같이 주자죠, 주자는 성리학자죠. 주자감도 대학의 일종이고 경당도 공부하는 학교, 태학도 공부하는 학교인데 예를 들어서 고구려 시대의 대학이냐 삼국 시대의 대학이냐 조선 시대의 대학이냐 조선 후기의 대학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대학의 흐름들이 있겠죠. 대학 같죠. 경당, 학당 같죠. 서울에 있는 학당 같죠. 중심에 성균관 스캔들 드라마 있었죠. 그 다음에 주자감. 그래서 주자니까 주자는 뭐냐. 그래서 공자, 맹자 이후에 주자학. 성리학. 그죠? 고증학. 이렇게 유학의 이름들이 이렇게 바뀌어나가는데 그 중에서 주자감이니까 주자학.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축의 이름을 딴 거는 이거 부여에서 출발한 거예요. 부여에서 이 왕자가 고구려를 만들고 그 왕자가 백제를 만들고 여기에 목지국을 비롯해서 왕자 2명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조그만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100개의 가문이 해양을 제패하자. 그래서 백가제해. 그래서 줄여서 백제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8대 성이 좀 강했죠. 8개의 성이. 8개의 큰 성. 근데 여기는 신라는 3성이 강했죠. 박석김, 신라. 비단처럼 피어있다는 거죠. 새로운 비단. 그렇죠? 그러면 부여에서 고구려로 갔을 때 이게 5부족 연명체예요. 5부족. 5부족이 연명했어요. 그럼 가운데 부족이 있고 이 4개의 사방에 부족이 있는데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되겠죠. 그냥 말은 말맞자고 오는 소우자고 저는 저팔계. 그럼 이거는 뭐라고요? 구는 개구, 토사구팽. 이해됐어요? 다 집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말, 소, 돼지, 개. 이런 동물은 토끼죠.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토테미즘. 근데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보면 바위 같은 애들은 뭐 말하고 바람신 있고 그러죠. 그럼 정령시라는 애니메이션. 자, 이렇게 부족장으로 하는 내부족을 하고 여기에 왕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비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부적 영물체로 이게 사출도라고 합니다. 이걸로 사출도, 4개의 출도. 가야라고 생각해서 틀림. 그러니까 이거는 부여와 고구려 얘기겠죠. 그죠? 가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육가야가 있어요. 뭐 아라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철이 많이 났어요. 철이 많이 나서 합칠 부자였어요. 무역도 하고 일본으로도 수출하고 뭐 신라도 수출하고 백제도 수출하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합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되는 가야가 나중에 신라가 여기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고령가야가 대빵이 되면서 점차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부여. 그러면 부영. 학부영이니까 이건 영구죠. 부영, 학부영이 백고동. 이거 동맹이죠. 백고동. 백고동 타고 학부영이 3월하고 5월하고 10월에 소환돼서 오죠. 이런 게 제천행사라고 그러는데 얘네는 영고. 이게 백제랑 신라가 이거 백제랑 아니면 여기에 옥동자 동해 동해는 무천이라고 그러죠. 내 동무가 5월하고 10월에 사만 5월하고 10월에 백고동 타고 학부형이 왔다.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제천 행사를 끝난 다음에 여기에 다시 아버지의 나라니까 여기에서 모여서 제천 행사를 마지막에 하고 그랬죠. 그래서 부여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면, 흐름을 알면 이 가야라는 착각을 할 수가 없죠. 됐죠? 자, 대가야로 병합을 합니다. 그럼 육조직계제라는 것은 이게 2호예병 현공입니다. 6조는. 그래서 이방, 호, 예병 현공. 2호 예병 현공. 이게 삼정승 밑에 놓느냐, 아니면 직접 왕이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2호형은, 이는 관리를 관리합니다. 관직을 어디에 놓는지. 이 2조 전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무원 있으면 1급부터 9급부터 1급까지 있겠죠? 한 5급 정도의 2조 전랑이라는 직책이 전랑. 2조의 전랑이라는 직책이 이 하급 관리들을 임명을 하는 거를 이렇게 기한을 왕한테 올려요. 그런데 나는 병조에서 출발하면 계속 병사 일을 하고, 내가 저기 능참봉, 능을 지키면 계속 능만 하고, 나는 저쪽에 가지고, 필요 없는, 산에서, 뭐, 관리를 하면 그 산 관리만 하고 그러겠죠. 전문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2조 전랑이 어느 당파가 갔느냐에 따라서 자기 당파의 요직에 쪽쪽 넣죠. 하급 관리를. 그래서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당파의 이 큰 싸움의 원인이 된 게 2조 전랑이에요. 이거 호는 몇 호 높여? 아파트 몇 호? 그러니까 집호죠. 집에서 세금 걷어요. 예조는 예식하고, 병조는 병사 싸움, 형조는 형벌 줍니다. 공조는 공사합니다. 근데 왜 예조가 필요해? 이게 명분의 시대고 중국 사신으로 가고 사신도 받고 하니까 그다음 왕 대관식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면 할 일이 많았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6조라는 거고, 이걸 직계는 직접 왕이 컨트롤한다는 것이고, 이 칠지도는 이렇게 해서 이 가지가 7개라는 거예요. 칼처럼 되어 있는데, 칼인데 7개의 가지가 삐쭉삐쭉 나와 있어요. 백제가 외왕에게 선물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고, 마립감은 그 신라시대 왕의 명칭이에요. 이사금, 차차웅, 마립간, 왕 이렇게 내려가는. 이해세요? 이빨 많은 사람, 머리 큰 사람, 마립간, 그 다음에 왕 해서 왕의 칭호 중에 일종이에요. 다 됐나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부여, 발해. 그래서 여기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부여, 발해. 그럼 안 외워지는 걸 갖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왕 그릴 때 333 이렇게 그리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333 그려놓고, 지도 그릴 때 333 이렇게 그리세요. 간단하게 그렸죠? 여기는 부여죠? 부여. 이제 고구마, 100개, 심자, 탐나라, 우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KBS에서 우산 줬어. 탐나는 우산. 다 외웠죠? 그러면 여기는요, 옥저, 동해, 옥동자, KBS에서 옥동자, 헤헤헤 있었어요. 다 외웠죠? 옥저동해. 그런데
여기에서 신라가 여기를 싹쓸이를 이만큼을 싹쓸이를 한 다음에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한 겁니다. 그럼 다 했나요, 여기가? 자, 옥절을 정보, 옥동자. 옥절을 당연히 정보를 하겠죠. 가까우니까. 그죠? 이 백제는 뭐라고? 백가제일 겠죠 22개 식민지, 22담로를 설치했어요. 해양, 백가 해양으로니까 1번부터 해갖고 이렇게 구역이 22개입니다. 국자라면 대학이겠죠? 자, 우산국, 탐나라, 우산국 정벌했겠죠? 자, 호패법은 이렇게 네모난 나무에다 쓰면 평민, 뭐 좋은 데다가 뭐 목에다 쓰고 뭐 이렇게 되면 여기다가 어디 마을에 몇 년생, 누구, 개똥이 이렇게 해서는 주민등록 등을 호패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포자, 폐용하는, 차는 그런 거. 이거 갖고 다녀야 됩니다. 신문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조선 정도 돼야 이제 호패법 실시하겠죠. 자, 고려시대 전시와 시지. 전은 밭전자고 시지는 땔감입니다. 산입니다. 왜? 이때는 나무꾼이 아무 데서 못 캐요. 주인이 있어요. 산 주인. 그래서 땔감. 그래서 전지와 시지. 그래서 전시과라고 합니다. 자, 정전은, 이 정은 이렇게 장정, 16세 이상, 60세 사이를 남자라고 했을 때요. 일반적인 정남한테 주는 거겠고, 시급은, 의급은 봉급입니다. 시급. 먹으라고 주는. 그러면 시급을 주면 그 동네에 봉급처럼 그 땅을 가지고 자기가 다 맘대로 하겠죠. 공신들한테 주고. 그 토지제에 대해서 과전법, 직전법, 토지제에 대한 흐름, 변화에 대해서 쭉 알게 돼야 되니까 따로 정리된 토지제도의 흐름, 이것만 보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한꺼번에. 자, 홍경래는 이쪽 지방 사람들이 자꾸 차별을 받으니까 못 살겠다, 홍경래. 그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반란을 일으키는 게 홍경래난입니다. 그죠? 삼별천은 몽고가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더니 여기에 강화도,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나여 있는데 가보니까 이게 상당히 멀더라고요. 배를 안 타고 가면 안 될 만큼. 요즘은 다리가 딱 낮았지만 근데 이게 조금 그래도 제법 크더라고요. 섬이. 여기가 뭐라고요? 강화도거든요. 이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왕이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왜? 몽골은 말에다가 비상식량, 말 2마리에다 놔놓고 여기다 비상식량 실고 여기 하나 갖고 기동력 있게 쳐들어왔거든요. 다. 그러니까 배를 만들지를 못하죠. 사람들 도망가고. 그러니까 여기를 못 건너오죠. 그래서 여기서 데모한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러다가 자꾸 초토화되니까 항복을 하고 가죠. 그래서 삼전도의 굴욕이란 게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무인 정권들이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삼별처는 좌별처, 우별처, 좌우에다가 신의군 해갖고 3개의 부대를 합친 걸 삼별처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이 삼별처가 여기서 싸우다가 진도에서 싸우다가 제주도에서 싸워서 항목 유적지가 몽고와 대항하는 유적지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진대법은 고구려 재상인 을파소가 제안을 해서 가난할 때 사람들 쌀을 꺼졌다가 나중에 추수를 하면 받아들이는 제도가 진대법이에요. 대출하는 제도예요. 쌀 대출 제도. 이게 나중에 진대법이 뭐 상평창이라든가 뭐 의창이라든가 사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랑 연관돼서 비슷한 제도가 후대의 왕이 흉내내서 만들었겠죠. 됐나요? 자, 신라 법풍왕 법풍왕 때 금관가야를 병합했느냐?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 문제니까 당연히 요 가야에서 여기 육가야가 있다고 그랬죠? 가야 멸망 순서나 이런 순서는 간단하게 이제 기억을 해야겠죠. 자, 이게 태조하고 조선도 태조가 있는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두 임명성 이렇게 있고 대해정광 경성목 선덕정무 순서 고려도 있는데 태는 클태 제일 첫 번째 뭐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조하고 종이 있는데 조는 흐름을 바꾼 사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 사람, 조상 같은 느낌. 종은 마무리하고 뭉쳐서 뭔가 세종처럼. 근데 조하고 종 두 개밖에 있는데 이게 흐름으로 그냥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 업적을 보면 이 사람은 조자 붙일만하다, 이 사람은 종자 같다 라는 느낌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알아야 돼요. 근데 광해군은
군이요, 왕자. 군으로. 나중에 이게 뭐라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왕자로 머무른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대동법을 언제 실시했느냐? 대동법은 같을 동자거든요. 동자 크게 같은 거. 쌀이나 배로 내라. 현물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이해됐어요? 옛날에는 뭐라고요? 현물로 직접 내는데 가다 보니까 썩어.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자꾸 되니까 차라리 쌀이나 배로 낸 다음에 야, 유기전 상인들아 니네가 나한테 공급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예 좋습니다. 왜? 공급하면서 떼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왕궁에 성문이 딱 있으면 여기에 쭈루룩 있는 게 유기전이에요. 상인들. 얘는 쌀 전문, 얘는 배 전문, 이렇게 필수품. 얘는 뭐 철기 전문,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 시장을 내면 금지예요. 난장판. 시장이라 그래요. 소규모. 금난하는 전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걸 없애기도 했죠. 그래서 대동법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사러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서 더 발전을 하게 되죠. 대동법. 됐나요? 조선의 영정조 시대에 영조도 뭐 정조도 살 때 탕평책은 탕탕평평해서 당파가 너무 심하니까 골고루 사색당파에서 자 사색당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당제는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이쪽은 동쪽이죠. 동인과 서인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요쪽에서 남쪽에 있는 애는 남인, 이 북쪽에 있는 애는 북인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노론, 소론이 생겼어요. 흐름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당파는 어떻게 생겼냐? 우리 스승이 그 사람이야. 우리 제자야. 뭐라고? 우리 동문이야. 그렇게 뭉쳐서 우리 스승의 이론이 이거야. 이렇게 배웠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다가 보니까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자기만 싹쓸이하고 되니까 왕들이 등살에 못 살겠어. 그래서 탕탕평평, 공평하게 니네 관직 좀 쓸게. 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실패했죠. 됐나요? 네. 조선시대의 광해군인데 이 광해군 위에 선조가 있었잖아요. 이 선조 때에 허준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동쪽에 그죠? 의학, 보배로운 그거를 가무해서 책으로 묶었어. 그래서 동의보감을 만든 거예요. 자, 이황을 알려면 이를 알아야 돼요. 이황은 주리론자예요. 원칙론자. 주리, 이치를 따지는 사람. 주리, 이 사람은 이는 기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기운, 현실론자. 그래서 신만양병설. 이 사람은 원칙론자. 그래서 주리론과 주기론, 사단칠정론 이런 데서 나와요. 많이. 이해됐어요? 윤리와 사상에서. 자, 의상대사, 의천도 대사, 그 다음 진을도 대사. 이 세 사람은 스님이에요. 근데 종파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화엄종, 무슨 종인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불교의 종파가 있는데, 불교의 정차는 딱 두 개예요. 보통은 선종과 교종으로 나타나져요. 교종은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교리. 그러니까 글자를 먼저 공부해요. 글자를 공부를 한 다음에 나중에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 하나는 선종이에요. 선종은 깨달음이 먼저예요. 참선이. 그 다음에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글자 많이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겠지. 맞아요? 경전. 그러니까 이건 서울에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교고 신라시대 때. 이거는 지방에 많겠죠. 부산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게 쭈루룩 내려와서 지금도 천태종과 조계종으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오교 부산으로 선종과 교종이 있는 것처럼 이 선종 규종 말고도 이거 전체 큰 거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합치고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합치고 어떤 걸 중심으로 하냐에 따라서 도노점수, 정해쌍수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어서 나와요. 자, 이런 거는 뭐라고요? 전부터 불교와 관련돼서 또 정리하면서 또 한꺼번에 배워야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안양은 누구냐? 안양이 경상도 지방에서 유학을 들여와서 유학을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일찍. 그래서, 공자 맹자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학의 시조처럼 안양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고 모시고 그런 사람이에요. 상징적으로 일찍 시작한 시조처럼. 이해됐어요? 자, 임진왜란의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여러가지 종류라 이거를 뭐 써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네요. 이것만 설명하면 임진왜란의 영향하고 치면 A4로 몇십 장 나오겠죠. 몇백 장 나오고. 그러니까 더 써야죠. 조금 참고사항을. 자, 중추원, 리변사, 승정원. 이게 승정원이니까 승지, 도승지 와라. 승지 대빵 와라. 그러니까 왕명 출납. 왕의 비서겠죠. 비서. 자, 비변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임시기구였어요. 그래서 왕, 재상, 장군 한꺼번에 논하는. 나중에 전쟁이 끝났는데도 여기에 보면 직책이 많죠. 관직장 사느라고 계속 이어서 비변사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이거 전쟁 끝났는데 왜 이거 없애려면 왕권이 있어야 되겠죠. 못 없애고 이렇게 해서 매관매직하는. 그죠? 매관매직하는. 관직 팔아먹는데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전쟁에 있는 임시조직이고. 중추원. 이거 왕비석이고, 이거 왕명 출납으로 외우고 있는데, 나는. 왕이, 명령이 나가고, 들어오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따로따로 그 기능만 간단하게 외우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틀린 거 불명하니까, 이거는 기초지식. 이것도 기초지식. 이것도 기초지식. 그런 다음에 이것도 언제 외워야 되는 기초지식, 이것도 외우는 기초지식, 이것도 흐름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돼 보니까, 이제 지금 모자란 게 뭐냐면, 기본적인 국사 흐름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이 흐름을 쭈루루룩 간단한 거지만 읽어 나가면서 흐름 틀을 세워야 되고, 첫 번째는. 흐름 틀을 세운 다음에 이 흐름 안에 있는 모르는 용어는 다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흐름을 읽다가 모르는 걸 체크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간단한 국사 프린트를 찾아요. 제가 띄워줄 테니까. 그쵸? 그래서 하나를 쭉 읽고, 모르는 거 형광펜 치면 그거 쭉 녹화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린트 찾아가지고, 모르는 거 쭉 읽고, 흐름 녹화해주고. 그쵸? 일주일에 하루인데 읽으면 뭐 30분이나 40분, 1시간 정도 읽겠죠, 쭈루루. 그렇게 읽고, 흐름 기억해보고, 단어 외우고 해서 한 이걸 5번 정도를 해야 전체 걸릴 만한 단어를 알게 되고 흐름이 정착되겠죠. 단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공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가면서 이사금, 마리감, 차차웅 이렇게 내는 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나중에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국사를 부분 공부해갖고 어떤 거는 외우고 어떤 거는 하나도 보고 까먹고 해갖고 전체 흐름을 모의고사 볼 만큼은 안 됐다는 거예요. 내신은 그때그때 외워갖고 했지만. 이해됐어요? 자, 됐나요? 질문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